자, 위험부담은 1월 달에 거의 다 했어요. 후발적 불능에서 나와요. 매매. 항상 매도인이 채무자가 돼요. 소유권 이전 채무가 건물이 계약 체결한 후 날라가죠.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불능의 원인을 따지라겠어요. 채무자 귀책 사유인지, 채무자 잘못으로 건물이 날아갔는지, 아니면 채무자 귀책 사유가 없는지. 채무자 잘못으로 날아갔다.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문제. 따라서 이건 채무불이행의 효과. 계약, 의리계약 해제하고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끝나요. 하지만 불능의 원인이 채무자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이게 바로 반대급부인 매매대금 5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위험부담 문제로 가요. 위험부담. 대금 위험이에요. 대금, 대가 위험. 매매대금 5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또 경우수가 나뉘죠. 을도 잘못이 없는지, 쌍방 모두 잘못이 없네요. 쌍방 무책. 이때는 을이 잘못이 없죠. 따라 상대방에게 돈 달라 할 수 없다. 상대방 을이 잘못이 없으니까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하지만 을은 채권자예요. 채무자 반대, 채권자. 채권자 을이 놀러 와서 불내버렸다겠죠. 채권자 귀책 사유. 그러면 당연히 돈 내놔. 네가 불냈으니 갈 수 있다.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채권자 을이 수령 지체 중 쌍방 무책. 쌍방 무책을 보면 안 되고요. 수령 지체를 봐야 돼요. 등기서류 잔금날 줬는데 이놈이 수령을 지체했지. 채권자 수령 지체는 얘가 잔금을 못 주고 있는 거예요. 채권자 귀책 사유 수령 지체는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돈 달라 할 수 있다. 이게 돈 못 받으니까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고, 이건 돈 달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오른쪽 놈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죠. 채권자 위험 부담. 결국 위험 부담은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을 때 위험 부담. 구체적으로 을도 잘못 없는지, 쌍방 문제, 을이 잘못 있는지 거기에 따라 할 수 없고 돈 줘 할 수 있고. 자, 이제 여기서 안 한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마 했을 거예요. 자, 일단 확인하면서 위험부담은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그중 하나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예요. 쌍방 무책이죠. 자, 오른쪽 후발적 불능에서 나옵니다. 1번 후발적 불능, 2번 쌍방 모두 책임 없어요. 쌍방 무책으로 읽어요. 자, 지진 4번 지진 효과.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하고 을의 대금 지급 채무는 양채무는 소멸합니다. 건물 날라갔으니까 이전 채무는 불능이니까 소멸하고, 상대방 잘못 없으니까 돈 달라고 못하죠. 그러니까 대금 지급 채무도 같이 소멸. 그래서 상대방에게 돈 주세요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법 조문. 자, 여기서 이제 안 한 걸 할 거예요. 3번. 상대방 잘못 없는 쌍방 무책의 경우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못하죠. 돈 달라고 못하죠. 근데 계약금 중도금으로 3억 받은 게 있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돼요. 왜 5억 못 받으니까 받은 돈, 이미 받은 돈은 돌려줘라. 그게 3번이에요. 이거 되게 잘 나와요. 자, 쌍방 무책이에요.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못해. 1번을 가지고 와야 돼. 3번. 따라서 이미 갑이 을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면 이거 상대방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해라. 그래서 밑에 시험은 두 번째 줄이 나와. 갑은 을로부터 이미 받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다면 이거 을에게 돌려줘라. 부당이득 반환해라. 별 3개. 여기가 별 3개야. 그래서 이거 잘 나오니까 쌍방무책에서 반드시 나오는 지문이에요. 받은 계약금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라. 왜? 5억 받으면 안 되죠? 받은 건 돌려줘야지. 을은 5억 줄 채무가 없기 때문에. 별 3개. 오케이. 자, 넘겨봐요.
이제 또 안 한 거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건물 멸실로 배웠죠. 이번에는 토지 수용이에요. 갑이 지 소유 토지를 팔았는데 이 토지가 국가로부터 수용돼 버립니다. 자, 국가로부터 수용되면 똑같아요.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불능에 빠져요. 왜? 국가가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수용은 대표적인 쌍방무책의 하나예요. 을도 잘못 없죠? 건물이 태풍으로 멸실 또는 수용으로 나와요. 쌍방무책은. 그래서 이 내용이 쌍방무책 그대로 작동되는데 이게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 수용을 당하면 갑은 국가로부터 수용 보상금을 받아요. 그러면 쌍방무책에서 을은 갑은 상대방한테 5억 주세요 못하는 거야. 수용은 쌍방무책이니까. 자, 이럴 때 을이 갑, 너 수용보상금 10억 받은 거야? 매매대금 5억인데 수용보상금이 5억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을은 지 매매대금 5억을 주고 매매대금 5억 줘야 돼요. 지 채무 이행하고 갑이 받은 수용보상금 10억을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갑이 내가 왜 너한테 10억이나 다 줘야 되니 5억만 줄게. 안 돼요. 뭐 이런 건 시험 안 나오지만 수용보상금 10억 다 가져갑니다. 반대급부 매매대금 주고 수용보상금 달라 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떠요. 자, 봅니다. 이걸 대상청구권 그래요. 그래서 수용돼서 받은 보상금을 대상이라고 해요. 상장이야, 상장. 대상. 자, 수용의 경우 밑에 판례박스로 갑니다. 판례박스. 판례만 하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목적 부동산. 자, 토지가 수용됐어요. 그러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무는 이행 불능이 빠졌죠. 태풍하고 똑같아요. 태풍으로 날아가나 수용으로 날아가나 쌍방무책이에요. 자, 그러면 등기청구권은 말이 어렵지만 매수인 을은 갑을 상대로 수용돼서 받는 대상청구권 행사로서 갑이 받은 갑으로 읽어요. 등기의무자는 왼쪽 놈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자야. 갑이 국가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럼 받은 보상금 주세요. 반환 청구 또는 아직 국가로부터 계좌이체가 안 됐다. 그러면 보상금 채권이 있겠죠. 그 보상금 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결국 이미 받았다. 보상금 반환. 아직 안 받았다. 보상금 채권. 보상금 청구권 같은 말이에요. 보상금 청구권 나한테 넘겨. 결국은 보상금 주세요 할 수 있다예요. 있다. 그래서 보상금 받은 보상금 달라 할 수 있거나 아직 받지 않을 때는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대신 이 판례 없는 내용이 위에 가서 확인하셔야 돼. 자, 내용 두 번째입니다. 채권자는 오른쪽 놈 매수인이 항상. 매수인은 반드시 대상청구권 행사하려면 자신의 반대급부를 이행하고 즉 매매대금 5억 주고 이것도 시험 나와요.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대상청구권 보상금 달려면은 5억은 주고 대상물 인도하세요 또는 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이 판례하고 두 번째 줄 대상 청구권 보상금 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매매대금은 갑한테 지급해야 된다. 5억 주고 10억 땡기는 거예요. 10억. 그래서 대상 청구권은 매매대금보다 보상금이 더 많이 나왔을 때 행사가 들어가요. 뭐 3억인데 5억 주고 3억 받으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그래서 반대급부 이행하고 매매대금 주면서 보상금 달라 할 수 있다. 자, 밑에 판례 기출 한 번에 한번 볼게요. 자, 이와 같이 보상금 주세요. 보상금 청구권 주세요. 이렇게 청구해야지 갑의 국가에 대한 수용 보상금 채권 자체가 매수인 을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상금 채권 자체가 을이 먹는 건 아니야. 갑한테 그냥 주세요만 하지 이 보상금 국가에 대한 갑의 보상금 청구권 채권 자체가 매수인 을에게 귀속되는 건 아니야. 뭐 이것까지 나왔어. 흘러가. 그래서 기출됐으니까 공부해야지. 그래서 보상금 주세요 이게 대상 청구권이에요. 결국 이게
쌍방무책에서 태풍멸실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한 가지 확인하실 게 앞으로 가서 요건 오른쪽 페이지 1번에 3번을 봅니다. 자, 불능이 거물멸실이 채무자 귀책 사유로 날라갔죠. 그러면 이건 위험부담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문제예요. 밑에 채무불이행. 혹시 밑줄 들어가 있나요? 했구나 1월달에. 이거 채무불이행 문제예요. 채무불이행 효과인 을은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가 나와요. 결국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시험 지문에 후발적 불능 채무자 귀책 사유가 없어. 분명히 위험부담 동네인데 매수인들은 가볍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엄청 떠요. 무조건 X야. 위험부담에서는 해제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X지문으로 많이 내니까 해제 손해배상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채무자 잘못으로 날아갔을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험부담 지문이 읽고 정리가 정확히 돼야 돼요.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 막 섞어버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인데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누고 막 세 동네가 섞어져요.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에서 채무자 귀책 사유, 채무자 귀책 없는 거 세 동네가 막 섞여 있어 5지문에. 그럼 막 머리가 돌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확실히 하나씩 정리해서 정리를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채무자 귀책 사유, 채무불이행, 해제 손해배상 여기서 나와야지. 이 동네에서 나오면 안 되지. 후발적 불능인데 계약체계상 관리책임 물을 수 있다가 나와. 그럼 또 안 되는 거야. 후발적 불능, 계약체계상 관리책임 나오면 안 돼요. 이런 걸 정확히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문제의 속도가 빨라. 실수도 않고. 자, 이제 갑니다. 채권자 위험부담지 가야죠. 오른쪽 395페이지.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자,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됐죠. 네가 불냈군.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채권자 수령 지체 중 쌍방무책이죠. 마찬가지. 네가 임마 수령 지체한 바람에 그랬잖아.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자, 안본 제2항 봅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5억 주세요 할 수 있어. 얘가 불냈으니까. 대신 채무자 갑은 왼쪽 놈 매도인 갑은 5억은 받는데 자기 소유권 이전 채무는 날라갔잖아요. 건물이 이전 채무는 소멸해요. 자기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함으로써 어떤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 이익은 오른쪽 놈 채권자에게 돌려줘라 그거예요. 지는 5억 받죠. 지금 채권자 위험부담죄에 나온 조문이에요. 상대방이 불내서 상대방한테 5억 받죠. 그런데 갑이 지 소유권 이전 채무는 소멸하잖아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함으로써 어떤 얻은 이익이 있다면 5억 받았으니까 이 이익 100만 원 정도는 울고 있는 을한테 줘라 그거예요. 이해가요? 그냥 대충 이해해. 안 나오니까. 30년에 한 번 나온 조문이니까. 자, 채권자 위험부담죄에서 상대방이 불냈기 때문에 자 봐요. 을은 지가 불낸 바람에 생돈 5억이 나갔어. 소유권 못 가져오면서. 하지만 어떡하겠어. 지가 불냈는데. 여기서 갑은 5억을 받잖아요. 대신 자기 채무는 면하잖아요. 건물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근데 이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어떤 이익이 있다면 그게 뭔지는 몰라도 돼. 100만 원 정도 얻은 이익이 있다면 얘는 울고 있을 거 아니에요. 5억 줘야 되니까 100만 원은 넣어줄게. 100만 원은 울고 있는 을한테 줘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훈련하면 돼. 채무자는 이 경우 채무자는 자기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함으로써 어떤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 100만 원 정도는 오른쪽 채권자 울고 있는 을한테 상환해줘라. 얼마 안 돼 이건. 5억이 크지. 애따 먹어. 이거라도 먹고 울지 마. 그거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이것까지 하면 위험부담은 정확히 불능 원인에 따라 누가 불냈는지 귀책사유 채무불이행 위험부담. 상대방이 불 안 냈으면 잘못 없으니까 돈 달라고 못해. 상대방 네가 불냈어? 돈 내.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하는 게 훨씬 좋아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 자, 이제 3자를 위한 계약. 3자 계약. 3자 계약은 1월 달에 많이 했어요. 빨리 할 거야, 빨리. 1월 달에 거의 80% 정도 했어요. 3자 계약은 새 놈이 나오겠죠? 제 3자를 위한 계약. 가불이 매매 계약합니다. 가불이 매매 계약. 그런데 5억의 계약서를 썼는데 이 매매 대금을 갑이 아닌
병, 제3자 병한테 매매대금을 주라고 계약을 한 거죠. 이게 3자를 위한 계약. 병한테 주세요. 요청했다. 매도인 갑이 요약자. 알겠어요? 제3자 병한테 줄게요. 승낙했다. 매수인 을이 낙약자. 자, 얘가 5억을 줄 채무를 부담하니까 낙약자가 법조문상 채무자로 나와요. 3자 병은 수익자, 이익을 받으니까 수익자. 자, 갑 사이,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두 사람 갑을관계를 기본된다 해서 기본관계. 갑병,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관계를 대가관계. 이 정도는 외워줘야 돼요. 대가관계, 기본관계. 대가관계 문제는 이쪽 3자 계약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갑이든 을이든. 하지만 기본관계는 3자 계약 자체이기 때문에 얘가 등기 수료 안 주면 을은 병한테 병 얘한테 나 등기 못 받았어. 못 줘. 잔금 못 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관계에는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자, 3자. 얘들이 계약했다는 것만으로 3자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3자 권리는 얘가 자기한테 돈 줄로 을한테 낙약자를 상대로 수익 의사표시를 해야만 3자 권리가 발생해요. 수익 의사표시는 자기한테 돈 줄로만 돼야 돼. 을한테 낙약자에게 수익 의사표시. 요약자 아니에요. 수익 의사표시했다. 그러면 제3자 권리는 확정돼요. 확정. 따라서 갑을은 마음대로 제3자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해요. 그 다음 뭐지? 물어봐. 최고. 너 이익 받을 거야 말 거야? 최고하고 이달 말까지 알려줘. 답이 없어. 도착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어요. 그래서 수익 거절하는 거 봐. 다 부정으로 끝나. 수익 거절. 대충 했어요. 자, 이제 교재 보면서 3자 계약 오른쪽 이제 안 가는 거예요. 2번 병존적 채무인수 있죠. 오른쪽 2번 397페이지에 2번에 1번 오른쪽 병존적 채무인수는 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럼 병존적 채무인수가 뭐냐? 자, 봐봐요.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줘요. 그러면 갑은 채무자가 되고 을은 채권자가 돼. 자, 그런데 채무자 갑이 병이란 놈하고 이 채무를 병이 인수하는 채무 인수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갑의 을에 대한 1억 채무를 병이 인수해. 그러면 얘도 이제 을에게 1억을 갚을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무 인수에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갑이 병한테 채무 넘기면서 자기 채무는 사라진 게 아니라 얘도 여전히 채무자주의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걸 같이 채무자주의가 존재한다.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해요. 채무를 넘겼는데 얘가 인수했는데 갑이 이 채무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갑도 채무자주의를 잃지를 않아요. 그래서 채무자주의가 같이 같이 존재. 그러면 이 병존적 갑도 채무자고 병도 새로운 채무자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한 놈 더 늘었어. 기존 갑 혼자에서. 따라서 이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은 을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채무자가 한 놈 늘었으니까. 결국 병존적 채무인수 계약은 을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갑병이 이렇게 가는 거고 을이 저 위로 가는 거예요. 그림을 엎어버리면 자 엎어 회전시켜. 얘가 수익자가 되는 거예요. 을이 수익자. 요약자, 낙약자 개념이야. 얘를 위해서 채무자가 한 놈 더 늘었죠. 한 놈 더 늘었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에요. 이게 병존적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 의미를 알아야 돼. 아하, 채무자 갑으로부터 채무 1억을 인수하는데 나만 채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놈도 같이 채무자주의를 잃지 않는구나. 병존하는구나. 채무자의 지위가 병존하는구나. 그래서 을 입장에서는 기존 갑 채무자 혼자 1+1이 생기니까 쟤를 위해서 좋은 거죠.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 다음 어디 가느냐 밑에 2번 기본관계가 있고 요약자 낙약자.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수익자.
기본관계는 당연히 동그라미 1번 3자 계약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불관계니까. 하지만 대가관계는 요약자 수에서 넘겨요. 대가관계는 3번 갑병 사이 대가관계 문제는 3자 계약, 이 매매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박스. 자, 고딕. 낙약자는 오른쪽 놈 을은 요약자 갑하고 수익자 병 사이의 법률관계. 그러면 빨리 저쪽이야. 저쪽인지 갑을 이쪽인지 빨리 구별해요. 낙약자 을은 요약자 왼쪽 놈 갑하고 수익자 병 사이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낙약자는 저쪽이죠. 지금 요약자 수익자 대가관계죠. 앞으로 대가관계를 저는 저쪽이라고 할 거야. 저쪽에서 일어난 항변으로 낙약자는 제3자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또 요약자 갑도 대가관계 저쪽을 이유로는 지가 낙약자 을한테 부담하는 채무행을 거절할 수도 없어요. 자, 대가관계가 나면 소수는 무조건 할 수 없다로 끝나요. 99%가 아닌 이건 100%예요. 그래서 대가관계를 이유로는 갑이든 을이든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이쪽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결국 이 판례는 그 외 내용 3번 대가관계 문제는 이 3자 매매계약에 영향을 안 미치죠. 영향을 안 미치니까 설명 들어봐요. 자, 설명 들어봐. 대가관계 갑병 사이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그럼 빨리 대가관계 저쪽이라고 해요. 저쪽을 이유로는 갑이든 을이든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쪽에 문제 생겼으니까 나 돈 안 줄 거야 할 수도 없고요. 갑병사에 우리 문제가 발생해서 나 너한테 소유권 못 넘겨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쪽 문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계약한 대로 얘는 소유권 주고 돈 줘야 돼요. 그래서 대가관계가 이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바로 밑에 판례로 결론이 도출돼.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이걸 외웁니다. 요약자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갑병관계죠. 저쪽 대가관계. 대가관계 문제를 이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끝나. 무조건 없다로 끝나. 대가관계 나오면 저쪽을 이루는 아무것도 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낙약자도 못하고 요약자도 못하고 소수로는 무조건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나요. 별 3개. 판례박스가 별 3개예요. 이 판례박스가 5번 나왔어. 5번. 대가관계 저쪽을 이루는 요약자든 낙약자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동그라미 빵. 우리는 서술로 싸움이에요. 자, 이제 성립 요건 갑니다. 2번에 동그라미 2번 제3자는 현존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설립 중 법인 밑줄 태아 다 3자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어디 하나는 봐야 되냐. 판례박스 2번은 하나 봐야 돼요. 2번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자, 설명만 들어봐요. 을이 병한테 빌려준 채권이 있었나 봐. 3억 빌려준 채권이 있었나 봐요. 5억으로 하죠. 뭐 5억짜리니까. 갑이 그래요. 너 말이야. 내 아파트를 가져가는 대신 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세요. 즉 돈 받지 마. 예전에 너 병한테 빌려준 5억 채권이 있지. 그거 받지 마. 즉 채무로 표현하면 채무 면제해줘. 채무 면제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채무 면제해줘. 네가 빌려준 5억 면제해줘. 채무 면제해달라고 해요. 이것도 직접 병이 어떤 권리를 취득한 건 아니지만 을에 대해서 병이 기존에 빌렸던 5억 채무가 사라지는 거죠. 병 입장에서는 5억 번 거지. 그래서 이것도 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해서 본다라는 판례예요. 그래서 2번 봐요. 계약 당사자, 자, 을로 읽어야 돼요. 을이 제3자 병에게 5억 채권이 있었어. 그런데 이 채무를 을의 병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는 계약도 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어차피 흘러가. 그래서 제3자에 대한 채무 면제 계약도 3자 계약으로 유효다. 맞는 지문.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왜? 병 입장에서 5억 안 갚아도 되죠. 권리를 취득한 거나 다름없지. 5억 벌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3자를 위한 계약으로 유효하다. 그러면 3자를 위한 계약에 유효하다 나온 게 2개밖에 없어. 병전적 채무인수.
그다음에 제3자에게 채무 면제해 주는 계약. 원래 채무 면제는 단독행위예요. 하지만 이건 3자를 위한 계약이라 채무 면제 계약이란 말이 붙은 거예요. 상관없어. 어찌됐든 병에게 돈 빌려준 거 갚지 마 하는 것도 병한테 줬죠. 그러니까 이거 3자 위한 계약 같다 하면 느낌으로 그냥 찍어. 그렇겠지. 이런 건 자료가 안 나와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자, 이제 오른쪽. 이제 효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3자. 자, 이제 내용부터 갑니다. 제3자는 낙약자에게 쟤한테 돈 줄 놈, 낙약자에게 수익의사 표시합니다. 수익의사 표시하면 이제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이제 낙약자에게 직접 달라올 수 있다. 그래서 법조문이 좋아요. 3자 계약 법조문은 아주 기본으로 아셔야 돼. 자,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는, 즉 3자 계약 체결됐을 때는 밑으로 가야 돼. 2번으로. 제3자 권리는 언제 생기느냐? 제3자 병이 채무자 낙약자 을한테 수익 의사를 표시한 때 제3자 권리 생겨요. 자, 3자 권리 생겼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들어가. 3자 병은 자기한테 돈 줄 놈, 채무자 낙약자 을에게 이제 직접 나에게 5억 주세요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직접이 떴는데도 있다로 끝나. 왜? 3자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한테 나 수익 의사 표시했으니까 3자 권리 발생했죠. 그러니까 나한테 돈 주세요 그 말이야.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잘 나와요. 자, 밑에 3자가 수익 의사 표시해서 3자 권리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당사자 갑과 을은 제3자의 권리를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소멸시키지 못해요. 이거 잘 나와요. 그래서 3자 권리 확정이야. 제목을 봐요. 수익 의사 표시하면 3자 권리가 확정돼서 이제 갑과 을은 마음대로 제3자 권리를 변경시켜 버리거나 뭐 5억인데 3억으로 깎아버린다거나 아예 없애버리거나 3자 권리 이딴 거 못한다는 얘기예요. 3자 권리 확정. 그게 이제 내용상 4번이에요. 그러니까 합의로 해제하지 못해요. 합의 해제는 불가능해. 하지만 법정 해제는 가능해요. 좀 이따 나와요. 합의 해제 이딴 건 안 됩니다. 저 법 조문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자, 봐봐요. 3자 병 수익자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당사자가 아니야. 따라서 이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취소, 해제 절대 못해요. 3자는 취소, 해제권 행사할 수 없어요. 취소, 해제는 당사자인 갑과 을만 하는 거야. 갑을이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지. 3자 병은 수익자는 절대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당사자 아닌 놈은 절대 계약을 날려버릴 수가 없어요. 취소, 해제권은 오로지 계약 당사자에게만 있어요. 따라서 취소,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얘가 중요해요.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의무 이딴 거 3자에게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을이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으로 3억 준 게 있다면 혹시나 을이 나머지 잔금을 못 줘서 잔금 2억을 못 주면 채무불이행, 갑이 법정 해제가 들어가요. 이 매매계약을 매수인을의 채무불이행, 잔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 해제 들어가요. 그러면 해제하면 서로 받은 거 돌려줄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는데 을은 병한테 야 병, 갑이 계약 해제했어. 내가 준 3억 있지? 계약금 중도금으로 준 거. 내가 준 3억 원상 회복에 돌려줘. 할 수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원상 회복 의무 당사자가 되지 않아요. 취소 해제 권리도 없고 의무도 부담하지 않아. 마치 대리인하고 똑같아요. 대리에서 갑병 본인하고 상대방이 정산하죠? 대리인한테 뭔가 청구할 수 없죠? 똑같아. 당사자 아닌 놈은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어. 따라서 을은 병에게 준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떠요. 돈은 얘한테 전해줬지만 갑한테 받아야 돼. 갑한테 3억 주셔야 돼요. 자, 이건 이제 볼 거예요. 그게 이제 오른쪽 2번이에요. 여기가 10번 넘게 나왔어. 지금부터 볼게 10몇 번이 나왔어. 자,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취소, 해제권이 없다. 취소, 해제 나오면 제3자는 나오면 취소, 해제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없다고 끝나야 돼. 3자는 주어, 병은 수익자는 취소, 해제할 수는 없다. 이거 당사자가 아니니까. 따라서 취소, 해제권이 없으니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고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아요.
취소 해제 효과가 전혀 삼자는 발생하잖아.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어. 자, 여기 별 3개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2번이에요. 자, 낙약자가 제3자 병한테 계약금 중도금으로 돈을 일정 부분 줬어. 그런데 그 후 이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무효가 되면 서로서로 받은 거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 해제가 됐으면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는데 낙약자는 요약자한테 달라고 해야지. 3억 달라 해야지. 수익자 병한테 대금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여기는 어차피 다 별색이야. 다 따로 별색이야. 여기도 별색이야. 그래서 절대로 무효 취소됐을 때 낙약자는 병한테 돈 주세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 절대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게 어디 있느냐? 2번이에요. 팔레박스 2번이야. 자, 3자 계약이 무효 해제됐네요. 청산은 당사자인 요약자, 낙약자, 가불 사이에 정산이 일어나야 돼. 따라서 이게 나와요. 낙약자가 이미 3자 병한테 준 거, 급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낙약자는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이 판례가 4번 나왔어. 4번. 그래서 절대로 병한테 달라할 수 없어요. 2번에 별 3개 하시고. 자, 이제 설명 한번 들어봐요. 그래서 절대로 낙약자는 제3자 병에게 준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거하고 이놈 첫 번째, 세 번째가 아주 잘 나와요. 이게 5번 넘게 나왔고 이놈도 4번 나왔어. 이 두 놈. 중간 놈은 어차피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 다음 을이 잔금 2억을 안 줘서 갑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자, 그때 3자가 제3자가 을이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해. 을이 잔금을 안 줘서 해제는 갑이 해야 돼요.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법정 해제합니다. 갑이 해제하는데 제3자가 채무 불이행한 을을 상대로 낙약자를 상대로 얘가 해제했고 손해배상은 얘가 들어와요. 병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소수로는 할 수 있어요. 이유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서. 을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죠. 이 5글자가 떠요. 우리 시험 주문에.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요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요약자 갑이 해지한 경우 제3자는 낙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이유, 채무 불이행이 성립했으니까. 채무 불이행,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채무 불이행이 있거나 또는 불법행위가 있으면 99%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로 끝나요.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했죠? 병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게 밑에 3번이에요. 자, 지금까지 3자는 할 수 없다로 끝나다가 있다로 나와. 이제 손해배상만큼은 청구할 수 있어. 그게 3번. 자, 채무 불이행의 경우 두 번째예요. 일단 첫 번째 있죠. 수익 의사 표시를 한 후라면 제3자는 주어가 다 3자는이에요. 3자는 낙약자한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법 조문이고. 자, 이제 지금 채무 불이행의 경우 막 생략돼 있어.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의 경우 써요.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합니다. 그때 주어는 제3자는 주어도 없죠? 맨 1번에 주어 잡고 지금 계속 여기 가는 거예요. 제3자는 채무 불이행한 낙약자에게 해제는 못해. 해제는 갑이 해야 되니까. 갑이 해제하고 병은 너 임마 손해배상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 이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3자는 지가 취소 해제는 못하지만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별 3개예요. 계속 별 3개 나갈 거야. 왜? 3자 계약은 양이 작아서 맨날 이놈들이 나와요. 절대 실수하지 마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봐요. 갑을이 이 매매를 통정의 표시로 했어요. 통정의 표시. 가짜 매매죠. 자, 통정의 표시 가짜 매매로 했네. 병, 이놈
선이라면 보호되는 삼자다 아니다. 오래돼서 다 까먹었어. 다시 들으면 돼요. 이제 다시 들어. 삼자를 위한 계약을 통정으로 했어요. 그때 이 수익자 병이 선이라면 보호되는 그 삼자에 해당하느냐. 자, 선이라면 보호되는 삼자가 되려면 통정 매매 후 오른쪽에서 나야 돼. 새로 거래해야 되니까. 5월 1일 통정이 일어났으면 그 다음 날부터 새로 등장해야 보호되는 삼자예요. 그런데 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삼자는 이미 계약서 쓸 때 이미 이놈한테 주기로 계약서에 박혀 있죠. 통정한 오른쪽에서 병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통정한 그날 5월 1일 날 계약서에 존재해요. 따라서 삼자가 아니죠. 자, 삼자가 아니다. 이건 민총에서 나오고 계약보 2파트에서는 이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가불 간의 매매가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 이 무효로 저 병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야. 선의의 삼자에게 대항할 수 선의의 삼자로 대항할 수 무조건 있다예요. 선이든 악이든 제3자는 선이라고 해서 보호되는 삼자가 아니야. 무조건 무효 효과 그대로 받아요. 선이라면 나 보여주세요. 그 삼자가 아니야. 선이라면 보호되는 삼자가 아니라 무조건 같이 무효돼요. 이 법률 효과를 그대로 받아요. 통정 무효죠. 병한테도 무효야. 그래서 병이 너희들 나를 위해 삼자 계약 체결했다며 그렇게 전화를 해요. 얼른 5억 줘. 그러니까 을이 그래. 우리 짜가야. 날 더워서 짜가 좀 쳤어. 이거 가짜 표시라 무효야. 그러니까 병이 그래요. 나 손이요. 너희들 통정 무효로는 손이 나 몰랐어 이런 사실 짜가인지. 너희들 나한테 대항 못해. 나 손이 삼자야. 내놔. 할 수 없어요. 무조건 무효돼. 왜? 삼자 자체가 아니야. 선이라고 보호가 안 된다는 얘기. 삼자 자체가 아니야. 그래서 선이든 악이든 통정 무효로 무조건 우리 소수로는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면 맞는 질문. 그게 밑에 4번이에요. 자, 어디로 가느냐? 맨 오른쪽 가요. 밑에 가죠. 삼자 보호 규정, 비진이 통정, 차고사기 강박에서 보호받는 삼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통정 잡아, 통정. 그래서 두 번째, 비통. 그래서 통정, 비진이 통정, 차고사기 강박 그거예요. 의사표시에서 선이라면 보호되는 삼자가 아니야. 그래서 무효라면 무효로 들이댈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시험에 떠요. 그러면 혹시 기출에 있을 수가 있나? 있을 수가? 아하, 그냥 맨 밑에 차고 취소 그쪽으로 나왔네. 한번 보죠. 맨 밑에 기출 봐요. 왼쪽. 요약자 갑하고 낙약자 을 간의 계약이 요약자 갑의 착오로 취소됐습니다. 자, 수익자 병은 착오 취소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3자 아니라니까 X예요. 의사표시에서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 아닙니다. 이 지문으로보다 무조건 통정무효의 경우 선의 수익자라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떠요. 그러니까 그 기출은 없네요. 보니까 왼쪽에 밑에 판례도 없고 어쩔 수 없어. 혹시 제가 박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제 요약집에 박았으니까 요약집으로 훈련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별 3개야.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 두 번째로 훈련해요. 통정 허위 표시로 3자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 3자 수익자는 선이라면 보호되는 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통정 무효의 경우 이 무효로 선의 3자 병에도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 우리 지금 이게 뜬다고. 선의 병에도 무조건 통정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또 3자로 연결 이게 또 이게 3자다 아니냐 이거보다는 이렇게 또 이렇게 무조건 무효됩니다. 무조건 무효야. 여기서는 3자가 아니고 그냥 당사자급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의사표시의 3자 아닌 당사자급이다. 그대로 무효 취소 효과를 그대로 받아요. 오케이. 자, 밑에 이제 2번 요약자 지위. 자, 밑에 판례박스 1번이 제3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거예요. 읽어봐요. 제3자는 낙약자가 채무 불행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줄에 있어.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제3자는 병은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잡아요. 3자는 수익자 병은 취소 해제권이 없죠. 없어. 원상회복 청구권도 의무도 없어.
따라서 준 돈 병한테 돌려받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따로 끝나는 게 손해배상이야. 다 없는데 삼자가 손해배상해. 채무불이행이 성립. 있다야. 그러니까 이런 걸 정리를 잘 하시라고.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어. 왜? 결론이 없어 하다가 있다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셔서 정리를 잘 하시라니. 이유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밀어버려요. 자, 요약자가 해제합니다. 뭐 여기는 중요한 거 없네요. 자, 밑에 판례 박스를 봐요. 그러면 요약자가 낙약자가 잔금을 쟤한테 안 줘. 채무불이행이죠.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문제는 제3자가 수익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3자 동의가 있어야만 해지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제3자 병의 동의가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아요. 자, 밑줄 치고 여기도 별 3개 합니다. 요약자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제3자 병 동의 필요 없어요. 병 동의 필요 없어. 이게 나와요. 병 동의 필요 없어. 아, 이게 별 3개급은 아닌데. 괜히 3개 한 것 같아. 3개가 너무 많아. 이 3개급은 아니야. 이거 한 번인가밖에 안 나왔어. 근데 한 번 나왔어도 두 번째 나와요. 그래서 해제는 이렇게 이걸 훈련해야 돼. 해제는 당사자의 정권이에요. 이놈이 갑나라 배나라 못해. 해제는 오로지 요약자 갑의 정권. 따라서 제3자 동의 없이도 채무불이행 성립하면 지가 해제할 수 있어요. 3자 동의 필요 없어. 해제는 갑의 정권. 이렇게 훈련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오른쪽 낙약자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자, 법조문이 나와. 채무자는, 그럼 낙약자는, 오른쪽은 3자 계약에서 이 매매 계약,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또는 3자를 위한 이 매매 계약에서 발생한 사유로는 대항할 수 있어요. 제가 이쪽으로는 대항할 수 있고요. 저쪽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쪽 저쪽이야. 갑이 등기소리를 안 줘요. 그러면 어른 갑이 등기소리 안 줘. 나 못 줘. 잔금 못 줘.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쪽에서 발생, 이 매매계약 자체에서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는 무조건 소설은 대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낙약자는 3자를 위한 계약, 이 매매계약을 말해. 이 매매계약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어떤 항변 사유가 있다면 무효취소 또는 동시항변권, 이 계약 매매계약에서 발생한 사유로는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저쪽 봐요. 대비 저쪽 이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대가관계는 이쪽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이쪽을 이유로 갑이든 을이든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가관계는 저쪽이야. 저쪽을 이유로는 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기본관계, 매매계약 이쪽에서 발생한 갑을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는 들이댈 수 있다예요. 그래서 이쪽은 있다. 저쪽은 없다. 그렇게 계속 훈련할 거예요. 저쪽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이쪽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이쪽 우리는 요약자와의 계약에 대한 항변 이렇게 나와요. 저쪽은 표현이 요약자와 반드시 수익자가 떠.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이렇게 거의 떠요. 사례 문제로는 갑과 병 사이 관계 이렇게 떠. 그러면 빨리 갑병 요수 저쪽이군. 저쪽을 이유로는 갑이든 을이든 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끝나. 하지만 매매계약 기본관계 갑을 사이 요약자와의 계약 이렇게 떠. 그러면 이 매매계약이야. 둘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항할 수 있다예요. 있다. 저쪽을 이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쪽을 이유로는 할 수 있다. 대표가 등기소리 안 주면 나 못 줍니다. 할 수 있다지. 그래서 얘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최고권 물어봅니다. 너 수익 받을 거야 말 거야? 답 좀 해줘. 이달 말 거야. 최고했죠. 근데 그게 확답을 받지 못하면 연락 없었죠. 수익 거절한 걸로 봅니다. 이것도 그대로 나오니까 거절 이걸 장난쳐. 연락 없었는데도 수익 의사표시 한 걸로 이렇게 장난치니까 반드시 거절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3자를 위한 계약도 마쳤습니다. 그러면 3자를 위한 계약이 조금 어려운 게 통정
무효.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삼자 계약에서. 자, 이렇게 정리해요. 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의사표시 동네가 났다. 아까 차고 취소도 나와요.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 즉 의사표시 동네가 나면 효과가 무효 또는 취소잖아요. 의사표시에서 수익자 병은 절대 삼자가 아니에요. 모든 삼자는 의사표시가 벌어진 오른쪽에서 나요. 세로 거래를 해야 돼. 따라서 바로 무효되고요. 바로 취소돼요. 그대로 효과 받지. 나 선이니까 보호해 주세요. 통하지 않아요.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차고 취소로 대항할 수 있다. 삼자 아니다. 무조건 무효돼요. 무조건 무효돼. 나 선이니까 이렇게 장난쳐요. 통정 허위 표시한 경우 병이 선이라면 선의 수익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장난쳐. X야. 무조건 삼자 계약에서 의사표시가 나오면 무조건 무효 취소돼요. 차고 사기 강박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고 비진이 할랄 무효, 통정 무효는 무조건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 무조건 무효돼. 그래서 이게 제일 헷갈려요. 나중에. 나머지는 어느 정도 훈련하면 돼. 당사자 아니니까 취소 해지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돈 준 거 절대 병한테 달라져. 이거 진짜 중요해요. 단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 여기가 진짜 문제 밭이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삼자 계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여기요. 15번 나왔을 거야. 다 합치면. 여기가 완전히 지문밭. 지문밭. 그래서 손해배상도 잘 나오고요.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잘 나오고요. 취소 해지할 수 없다 엄청 잘 나와. 이런 거 안 중요해. 병전 시험에서 이런 거 뭐가 중요해. 한번 흘러가고 두 번 나왔어. 이런 거 흘러가. 정답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얘들은 장난을 쳐. 이거 장난 잘 쳐. 이것도 장난 잘 쳐. 즉 정답 지문. 정답 지문이 있고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어요. 흘러가는 거 알면 좋고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하지만 이걸 헷갈려버리면 문제를 틀려버려. 그래서 중요한 걸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이런 건 안 알면 좋고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뭔 소리야 물음표하고 넘어가면 이런 데다 장난을 빵 쳐놔. 대금 반환 청구할 수 병한테 없는데 할 수 있다라고. 그럴싸하게 이유를 대요.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소수로를 정확히 결론을 잘 하셔야 돼. 이런 것도 장난치지. 소원의 삼자라면 대관이 못다 다 넘어가. 이런 게 딱 넘어가기 좋다고. 그러니까 이런 데다 딱 별 3개 치고 정확히 하시라는 얘기. 그 다음에 엄청 나오죠. 이쪽 삼자계약 매매계약 자체 기본관계료는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저쪽 대가관계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도 엄청 잘 나와. 그래서 삼자를 위한 가장 잘 나온 데가 여기. 기본관계, 대가관계. 그 다음에 여기하고 기본관계, 대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구별하는 거. 거기가 최고로 잘 나와요. 거기다 거의 정답 좀 박아요. 그래요. 우리 10분간 쉬고 해제.